인사드릴게요. 지금 유튜브에서 아마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작가 12명이에요.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오신 분들은 5분이시고 나머지 분들이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사진으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서문과 1번 에피소드를 쓴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싱가포르 햇살이 따뜻한 싱가포르의 5분, 그리고 힙한 센트럴 뒷골목에서 홍콩 7분 이렇게 저희 같이 썼고요. 오늘 오신 분들 5명인데 제가 한 분씩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책은 저희 12명 각자 에피소드로 구성이 돼 있고 1번 김희정이고 2번, 4번, 5번, 9번 이렇게 5분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피소드 2번 권희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인사를 나중에 저희 얘기를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에피소드 4번의 저자 방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피소드 5의 저자인 손성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피소드 9번의 세런니 임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시선이 가리니까 앉으시고 제가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서 잠깐 오프닝을 하고 이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북토크를 한번 했었어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오신 분들 숫자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정말 가족이랑 했어요. 모두 가족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했어요. 오늘은 신청해서 오신 분들도 좀 있다 그래서 약간 부담이 됐는데 그리고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나 책방에서 강연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강연이라는 단어가 되게 부담이 됐어요.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뭐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런 메시지가 강한 그런 책이 아니라 그냥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쓴 책이기 때문에 강연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 저희 얘기를 좀 나눠드리고 책이 나오게 된 계기에도 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그리고 혹시 뭐 앞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같이 그 부분도 나눠보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처음에는 출간하게 된 배경을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랑 같이 진행했던 임주영 저자님 두 사람이 오프닝하고 그리고 이제 한 명씩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1번 이 저자가 된 이유가 있는데 서문도 제가 썼고 1번 에피소드를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12분을 다 아는 사람이 저고 이제 제가 양쪽의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홍콩에 4년을 지내다가 이제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지금 3년 차인데 양쪽에서 워킹맘 커뮤니티를 운영했고 그 내부에서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제 책을 쓰게 돼서 오늘에 왔고요. 사실은 오늘 책을 쓰게 될 때까지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이 오늘 지금 와 계시거든요. 문수연 교수님이라고 저희 계신데 한양대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는 문수현 교수님이시고요. 그분들과 몇 분의 여성학자분들, 학계에 계신 분들, 여성학 하시는 분들 이런 몇 분들이 저희한테 쓰라고 많이 격려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이유는 이제 한국이 사실 이제 여성 인력이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많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 뭐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양쪽 다 이게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죠.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커리어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또 해외에서 보면 약간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험을 좀 나눠주는 게 여러 가지로 격려도 되고 용기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12명이 각자 다른 공간에 있고 한국에 있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책을 쓰는 게 쉽지 않았는데 많이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용기를 내서 쓰게 됐고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워킹맘 엄마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일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또 해외에 살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다른 앵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다 공감을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멀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고 내 이야기가 조금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다른 앵글이 있으니까 재밌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좀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 만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용기를 가지고 써왔습니다. 그게 대략의 계기고요.
그 아무래도 12명이 그 일을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일도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모르는 상황이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같이 일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가운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고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책이 나오게 됐던 과정을 가지고 책을 다시 한번 써야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 우리 카톡방을 책으로 쓰면 아마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제 한 명씩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9년에 원래 홍콩에서 우리 김희정님이 여기 워킹맘들 좀 모여서 좀 알고 지냅시다 이렇게 무슨 네이버 카페 같은데 글을 올리셨는데 몇십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얘기는 지금은 우리가 매일매일 톡을 나누는 사이지만 19년 이전에 김희정 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금융업에서 일해와서 알던 사람들이 이공계 아니면 금융업 되게 폭이 좁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되게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러다가 김희정님이 싱가포르로 이주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또 커뮤니티를 만드시고 저는 홍콩에서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재밌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싱가포르에서 또 이제 커뮤니티가 또 잘 되시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편 저는 21년 이제 코비드 때죠. 그러다 홍콩 그 수십 명 커뮤니티가 이제 느슨하게 있어서 서로 도움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기왕이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좀 더 긴밀한 소그룹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북클럽을 하고 싶은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2명 모이고 그러다 점점 늘어서 이제 지금은 한 13명, 14명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논픽션 책을 계속 읽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근데 스스로한테 좀 숙제를 주고 싶어서 해서 이제 서로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데 줌으로 이제 모여서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한 친구가 이제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 생활이란 이제 한국의 이 재밌는 책을 권해줘서 되게 재밌게 읽고 야 우리들 이야기도 이런 책으로 쓰면 재밌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이제 뭐 문수영 교수님과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나 김희정 씨나 이제 또 이제 이게 딱 필이 꽂히면 바로 행동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또 조직 생활을 오래 하니까 데드라인이 주어지면 어떻게든 딜리버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납득만 되면 진짜 뭐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 없는 시간을 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 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려웠던 거는 제목 정하는 것과 표지 정하는 것과 오죽하면은 잠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알고 보니까 책을 낼 때 원래 뭐 그 저자들이 그렇게 표지에 많은 권한이 있지 않대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는 무슨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뭐 의견을 내라 그러면 다 의견 내고 손 들고 막 이러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표지를 이제 제안을 이제 대표님께서 여러 개를 디자이너님이 주셨는데 그것도 사실 되게 좋았어요. 근데 막 정말 불꽃같이 진짜 12명이 그냥 화산같이 일어나가지고 다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취업해서 드렸는데 우리 대표님이 얼마나 당황을 하셨을지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한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살아온 아줌마들이 12명이 모였으니 이제 그게 어려웠어요. 쓰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그게 그 의견 다 각자 자기 개성도 강하고 자존감도 강하고 생각도 강하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이렇게 막 충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김희정님이 리더십을 잘 발휘해가지고 잘 정리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농담으로 소녀시대나 BTS는 성자다 성자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냐 우리는 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뭐 선 넘은 여자들이랑 아이돌을 만들어도 이렇게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했더니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책이 막상 나오고 나니 그 칼라가 베스킨라빈스 칼라라 저희가 12명의 그 골라먹는 에피소드 그런 컨셉인가 하여간 그 결과적으로는 제목이 힘들었는데 선 넘은 여자들이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이게 중의적일 수 있잖아요. 한계도 도전하고 선도 넘고 저희는 이제 국경도 넘었고 뭐 그런 확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이후에 약간 선 넘은 사람들 뭐 같이 선을 넘는 그런 모임을 좀 운영을 해볼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책이 나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더 많이 팔려서 저희가 이 책은 다 이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수익금 의미 없지만 별로 정말 의미 없습니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 의미 없는지.
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편하게 나중에 또 질문해 주시면 하고요. 지금은 오프닝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혹시 제가 교보 때도 여쭤봐서 지금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다 읽고 오셨나요? 혹시 안 읽으신 분 있으신가요? 책을 아예? 아 오늘 이제 읽으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안 읽으신 분들 기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분씩 10분 정도 얘기를 해드리면 키워드만 써놨어요. 가장 저희 작가들의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이때까지 만나본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키워드를 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궁금해하시는 키워드가 대부분 제가 이제 방장 언니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는데 왜냐하면 이게 채팅방으로 커뮤니티가 운영이 됐고 커뮤니티가 연대감이 정말 강해요. 근데 연대감이 강한 이유는 아무 규율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느슨해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는 느슨한 연대 속에 강한 연대, 그러니까 취미라든가 그런 공통 부분이 있어야지 연대가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70명, 홍콩 한 70명, 싱가포르는 한 90명 정도 이렇게 방에 있는데 책 모임, 발레 모임, 와인 모임, 걷기 모임,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딱 먹기 그렇죠. 예. 정말 상상치 못하는 취미들도 있더라고요. 발레방이 그렇게 잘 될 줄은 정말 싱가포르에 발레방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발레방들. 예. 그래서 일을 하지만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또 여가 생활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모임으로 이제 잘 발전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누구보다 더 친한 관계들이 돼서 좋은 동료들이 돼주고 있습니다.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그래서 책에 보면 안 보신 분 3분 있는데 제가 영어를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저희 지금 대학 동기들이 와 있는데 지금 조용히 하라고 제가 지금 얘기는 해놨는데 영어를 좋아했어요. 근데 영어를 정말 잘하냐? 잘하냐고 물으면 잘하지 않는다고 해요. 영어로 밥을 먹고 살지만 사실 잘하지 않죠. 제가 일하면서 이렇게 저 제임스 씨 내가 영어는 쟤보다 잘하면 내가 쟤보다 10배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영어가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항상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공부해서 배운 영어니까.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잘하고 오늘보다 내일 좀 더 잘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복리의 힘으로 영어를 계속 공부해서 언젠가는 잘하게 되리라. 우리 제임스보다 잘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하면서 배우는 이제 실전형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영어 잘 못해. 근데 더 잘할 거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고요. 예, 그게 두 번째. 죄송합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흑수저 설정. 다 사실이라. 제가 이제 질문 받은 것 중에 요즘 한국에 독자가 없대요. 작가는 많은데 젊은 친구들이 책을 안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책이 읽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프로비야.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사진 찍는 저건 거예요. 설정인 거예요. 그래서 책을 사진을 찍고 올린 다음에 책 내용은 유튜브로 가서 1분 요약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자가 많이 없다. 근데 책을 쓰고자 하는 사람 많고 코칭을 해주고 싶은 사람 많은데 코칭 받고 싶은 사람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과연 누가 관심 있게 볼까 고민을 좀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좀 조정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볼 수 있게 실질적인 팁 같은 걸 좀 드려야 되나 그런 직장생활에서 그렇게 쓸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냥 우리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감 형태로 이제 풀었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읽으려면은 그런 팁들이 있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대학생 조카 이런 분들한테 몇 명 줘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옛날 얘기 같아요. 이 책이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좋은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약간 공감대가 좀 덜 형성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아무리 요즘 많이 스탠다드가 이제 높아지고 많이들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좀 풍족해졌죠. 많이들. 그리고 저처럼 13살에 ABCD 처음 만나고 이런 일은 많이 없죠. 그렇지만
제가 이 가져온 이야기에도 뭔가 그래도 가져갈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쓴 거고요. 그 뭐 언젠가는 제 얘기를 만약에 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게 힘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28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해놨지만 그런 그 많은 도전과 힘듦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산이 됐고, 그래서 뭐 그게 설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사실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그 얘긴데, 시어머니랑 제가 7년째, 정확히 10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3년 같이 살고 이제 거기서 7년째 살고 있는데, 책을 쓰고 나서 시어머니랑 친정어머니한테 책이 눈에 안 띄게 하는 게 지금 제가 가장 메인 저거에서 집으로 책을 한 권도 안 보내고 지금 있어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는 보면 너무 슬플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뭐 사는 게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별로 기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약간 좀 애매하게 좀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어머니하고 저는 약간 동지처럼 좀 잘 지내고 있고, 그 어떤 그 고부관계보다 더 진솔하고 더 현실적이고 더 가깝고, 딸처럼 제가 사각계는 못 하지만 그런 관계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만약에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에 돌아오면 제가 많이 그리울 것 같고, 나중에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 책은 못 보시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향후 계획도 많이 물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각자 얘기하실 텐데, 저는 나중에 꿈이니까 그냥 대충 꿈으로 이제 와일드하게 얘기를 하면은 드라마를 써보고 싶어요. 이 워킹맘의 삶이 진짜 리얼하고 재밌고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 드라마에 나오는 워킹맘의 그 저기 묘사를 보면 저거밖에 못하나, 내가 쓰면 저거보다 정말 100배 리얼하게 쓸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은퇴하면 한번 써보고 싶어요. 캐스팅도 다 정해놨어요. 내 마음대로. 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우선은 저는 에피소드 2번이에요. 2번인데 사실은 이것도 뭐 에피소드니까 하나의 책이 나오게 된 에피소드 중에 하나니까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이 저자들 중에 기억니 가나다 순으로 하면 제가 1번이어야 됐었지만 이게 책이 출판되기 전에 이제 미리 디지털 버전으로 나와서 이제 샘플로 이렇게 좀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책 내용이 너무 힘들다. 숨이 차다. 그러니까 뒤가 안 읽혀진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같이 대표님과 그다음 저자분들과 같이 상의하에 제가 2번으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가게 된 이제 뭐 그런 짧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는 지금 뭐 여기 잠깐 써놨지만,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한국을 떠난 지가 좀 됐어요. 2002년도에 떠나서 영국에 갔다가 한국에서 대학까지 다 나오고 영국, 프랑스에서 뭐 지금 홍콩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있고, 그다음에 되게 많은 일이 그 책이 뭐 한 챕터가 사실은 한 몇십 장 되나요? 3, 40장 되는데 그 안에 제가 살아온 워킹맘으로서 아니면 뭐 그랬던 일기를 쓰려고 하니까 너무 좀 짧은 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응축해서 쓰다 보니까 더 버라이어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을 쓰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완벽한 게 준비된 기회도 없고 현실 자체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만족한 현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이제 그런 선택의 그런 그 연속을 하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그렇게 또 책을 쓰게 됐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절대 세상에 안 된다 아니면 못한다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인생 자체도 약간 보면, 처음에 영국에 갔을 때 저는 패션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러 갔었는데 가서 영국인 남편과 사랑에 빠져서 이제 한국에 그 비싼 돈을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빠가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셨는데 정말 집을 팔아서 유학을 갔거든요, 제가. 근데 가서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가 돌아와서 제가 생각한 이제 그런 그런 직장도 잡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랑에 빠진 20살 이제 28살 여자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말릴 순 없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 이제 남게 됐어요. 남게 됐는데 공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했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원하는 직장을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잡지사 기자 아니면 홍보 이런 쪽이었는데 제 영어 자체가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홍보사 이런 데는 굉장히 더 그 말을 더 잘해야 되잖아요. 쓰기도 잘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도 안 됐고. 그러니까 또 한 번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큰 좌절은 없었지만 매번 제가 선택하고 싶어 했던 것만은 안 됐던 것 같아요. 항상 차선책 내지는 세 번째 선택을 해야만 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제가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했고, 뭐 근데 그 와중에 당연히 되게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고, 이제 그랬지만 또 그렇지만 제 성격이 또 근데 또 되게 긍정적이어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내가 선택한 사랑이고 내가 선택한 인생이니 여기서 잘 살아보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잘 지냈고 또 그 와중에 그렇게 지내다 보니 또 다른 기회가 오고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살아서 여태까지 살게 됐는데 지금 그 많은 뭐 영국과 프랑스와 뭐 홍콩을 거치면서 직업도 많이 바꾸게 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제 의견과는 상관없이 이제 바꾸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항상 저는 이제 그거를 되게 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은 이런 걸로 내가 되게 힘들까 이렇기보다는 그냥 이것도 나에게 다른 기회가 되니 더 잘해보자 더 배우는 거야 뭐 이런 약간 이런 그런 태도 약간 그런 게 좀 약간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 노력이 반. 네, 요건데 저는 진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워킹맘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육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있죠. 그다음에 다 모두 뭐 누구의 딸이고 뭐 저기 며느리고 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또 하나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랩 다이아몬드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업 외에 또 부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같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워킹맘 나머지 두 분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에피소드 12번째 있는 최지영 저자랑 저랑 이제 또 한 분 같이 세 명이서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거를 시작을 고민을 저희끼리 이제 막 그러니까 저도 이런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할까 막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마다. 근데 저는 약간 성격이 뭐라 그럴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무조건 시작을 하는 거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시작을 하면 물론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시작을 하다 보면 거기서 넘어지고 깨지고 뭐 돌아가고 하면서 하나씩 또 배워가고 그런 점들이 모여서 그걸 다 채워나가는 약간 그런 과정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과정을 하면서 또 중요한 건 되게 태도? 약간 정말로 기운을 몰아서 난 할 수 있어? 아니면은 정말 잘 될 거야.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일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 이번 주에 제가 본업 때문에 사실은 출장을 지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이었어요. 왜냐면 계속 회사일 때 바쁘다가 또 오늘은 또 되게 중요한 그 뭐죠? 저희 이제 그 브랜드 컬렉션 뭐 작업이 있어가지고 또 디자인 회의를 다른 두 분과 이제 그 미팅 간 사이 이동하는 사이에 또 일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약간 완벽하지 않음을 저를 인정하는 거? 그냥 모든 거를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면 절대 나아가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냥 인식을 하고 하지만 실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런 기운이나 기세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 네, 그게 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약간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말이 약간 비슷해서 이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투병 생활, 요것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읽어보신 분들 있고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제가 작년에 그 투병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 자체를 처음 쓰게 된 거는 항암을 시작하면서 했던 거였고 지금 유방암 2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을 4번을 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까지 다 마친 사고 지금은 이제 1년 정도 지났고 깨끗한 상태예요. 이제 물론 계속 저희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근데 저는 투병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물론 정말 힘들죠. 이거 받아들이기가 내가 왜 나 정말 건강하게 저 운동도 되게 좋아해요. 운동도 좋아하고 건강하게 먹고 물론 술도 좀 마셔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밸런스가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 살아오는데 제가 남한테 특별하게 나쁘게 한 것도 없고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그랬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상황에 제가 너무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런 크게 타격을 받아서 제 생활이 망가지는 게 싫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그 병에 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12월에 받았는데 1월에 수술 날짜를 잡고 하지만 또 우리 아들이랑 같이 스키를 여행을 가기로 했던 상태여서 고민을 진짜 했어요. 진짜 나도 남들처럼 이렇게 이런 거 받고서는 그러면 나도 다 취소를 하고 정말 수술 받을 때까지 몸조리를 하면서 기다릴까? 고민을 했는데 바뀌어지는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시간이 가면 과거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우리 아들이랑 그걸 같이 못 지켰던 거가 더 후회가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제 암 진단 받은 건 뒤로 우르고 가서 신나게 놀고 오자. 그래서 가서 신나게 놀고 왔어요. 놀고 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일을 놓지도 않았어요. 일을 사실 놓지를 않고 일을 계속했던 이유는 제가 그냥 아픈다는 이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뭔가 나아가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전체 생활이 다 멈출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에 이 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도 같이 해보지 않을래 제안을 받았을 때 살짝 고민을 하긴 했었지만 그냥 이런 기회에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정리도 해보고 더 좋겠다 싶어서 힘들었지만 계속 했더니 지금 너무 좋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투병 생활하는 동안 힘들었지만 또 그 한편으로는 제가 여태까지 정말 숨가쁘게 살아왔던 제 인생에 약간 어떻게 보면 잠시 쉼표가 됐었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특별히 그러니까 나쁜 일도 어떻게 생각하기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나쁜 일인지 나에게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 1년이 또 지나고 나 보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뭔가 아끼게 됐구나 약간 이런 것들. 네. 그 향후 계획은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별로 원래 계획 세우기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제 브랜드를 좀 열심히 키워보자 이런 거 지금 고민 중이고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제 친구들이 제 챕터를 읽어보고선 그래요. 정말 너의 얘기 한 10배속으로 쓴 것 같으니 나중에 한번 너 얘기를 좀 제대로 한번 풀어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했어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써보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베스킨라빈스 말씀을 드렸는데 12명이 저희가 매운맛 순위를 나눠봤거든요. 매운맛 1호시고요. 책을 보시면 1번, 2번 읽고 잠깐 쉬셨다가 이 피드백 중에 제일 많았던 게 2번 읽고 나니까 너무 지친다. 기력이 다 떨어져서 못 읽겠다.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그 모멘텀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3번으로 가시면 편하실 거고요. 중간중간에 순한 맛도 있어요. 순한 맛 뭐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책인 걸로. 네. 그리고 방일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테크 IT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계속 저렇게 이제 IT 테크 쪽에서 업무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책을 쓰게 될 거라고 뭐 생각도 안 해봤고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순한 맛에 이제 속하고 그리고 사실 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드래프트를 공유를 받았을 때 내 내용이 너무 임팩트도 없고 그냥 저는 그냥 집 회사 이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뭐 이렇게 뭐 싱가포르에서 그 전에도 좀 살게 가서 업무를 하게 되고 또 제 의도와 상관없이 뭐 대련에 가서 이제 근무 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책도 마찬가지로 막 제가 원해서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쩌면 또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더 많고 해서 그래 나도 이 12가지 중에 12가지 그 맛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책은 사실
제 인생에 약간 버킷리스트처럼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뭐가 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이제 항상 저는 이렇게 종이에 메모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였고 막연하게 언젠가는 나도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책을 좋아하고. 근데 버킷리스트를 이제 이루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거를 이제 채워 나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사실 아이인데 저는 이제 테크 기업에서 영업도 많이 하고 발표도 해야 되고 뭔가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 같은 선택적 이라고도 하죠 요새는. MBTI가 잘못된 것 같다고 사람들이 해서 몇 번 다시 해봐도 이제 저는 아이예요. 그냥 아이도 아니고 소문자 여기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저는 소문자 아이고. SNS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비공개로 이렇게 좀 잠가놓고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남들하고 공유한다는 것도 사실은 뭐 내가 이걸 공유해서 뭐 하지? 막 이런 되게 보링한 것 같고 뭐 삶이 그렇게 다이나믹하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또 이걸 적다 보니까 조금 다르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바라보는 나와 남들이 바라보는 내가 그래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누구도 자기의 뭐 지나온 세월,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해보면 그래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다른 앵글로 이제 남들은 또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있는 저자분하고 똑같이 워킹맘이고 그렇게 똑같이 지냈는데 이렇게 다 다른 앵글로 각자 다른 사람이 살아온 것들을 보니까 사실 저도 자극이 되게 많이 되고 또 저같이 평범한 얘기에 자극을 많이 받는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아마 친구들하고만 써봐도 서로 많이 다르고 어쨌든 배울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아이이지만 그렇게 이처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사실 되게 불편하고 그러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제가 뭔가 지금 나이 먹어가면서 하나씩 또 깨지고 있는 하나씩 또 깨 나가고 이제 좀 더 이제 아이와 가깝게 이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이런 게 지금 저는 너무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100%뭘 제가 준비하고 이렇게 보시면 옆에 계신 분들이나 뭐 책 안에 있는 저자들을 보면 목표도 되게 뚜렷하고 이제 가야 되는 길도 되게 뚜렷한데 저는 그냥 되게 쭉 저렇게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되게 조직에 굉장히 이제 적응이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회의 준비하고 주말에도 뭐 월요일 날 해야 되는 회의 준비하고 항상 머릿속에 이제 자서 누울 때도 내일 회의 때 어떻게 이렇게 하지? 뭐 지금 다가오는 뭐 회의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워크숍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야 되지? 거의 회사 중심으로 모든 이제 삶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회사를 나오면 이제 저희가 미국 그 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보시면 이제 구조조정 같은 거 사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이제 기업도 이제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저희도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듣고 굉장히 좀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좀 다른 게 한국은 어쨌든 노동법이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잘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금방 또 해고하면 바로 한 달 줘요. 한 달 안에 정리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도 그건 이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사실 그런 리스크가 항상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영주권을 받던가 이제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제 그 한참 테크 기업들이 이제 많은 테크 기업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시작할 때 저희 이제 부서도 제가 같이 근무하던 그런 것도 이제 항상 뉴스만 보다가 제가 이제 앉아 있는데 근무를 하고 있고 여느 때처럼 저는 이제 콜에 들어가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주변 동료들이 이제 그 외국 동료들이 오더니 막 This is my last day라고 하면서 갑자기 저는 콜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노트북 반납하고 굉장히 이제 속전속결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옆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인사도 못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전화를 콜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되게 그때 좀 충격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회사 하나만 보고 달려왔고 그냥 어디 나가면 저 이렇게 큰 회사 다녀요라고 얘기하는 걸로 그냥 위안 삼으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아 이게 없어지면 나한테 없어지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막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좀 서글프고 막연하게 뭐 은퇴하면 뭐 가게를 하나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그 기간에는 사실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뭐를 하고 내가 뭐를 좋아했고 뭘 하고 싶었고 마흔이 넘도록 어떻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았지?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 속에서 이렇게 책을 써보자고 이제 얘기가 왔을 때, 아, 그래, 한번 이런 거를 써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뭔가 정리가 진짜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기간에 했던 건 사실 첫날은 술을 되게 많이 마셨고요. 집에 와서 혼자 술을 너무 이제 동료들도 가는데 같이 먹기 싫고 아이니까 혼자 좀 생각을 하면서 혼자 집에서 이제 와인을 먹으면서 생각을 계속 했고요. 그 다음에는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사실 좀 고전 같은 거를 다시 좀 꺼내서 이렇게 논어도 읽고 그러면서 마음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책한테 좀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냥 되게 사람이 캄다운해지고 책에서 이제 밑줄 그으면서 사실은 이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이 사실은 진짜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꼈고 사실 옛날에 그 책들을 저는 고전을 다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다 읽잖아요. 근데 하나도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지금 보면 읽었던 책들이. 그래서 메모를 이제 하면서 책을 보기로 시작을 했는데 좋아하는 문구 몇 페이지에 이제 뭐가 있었지 이런 거를 하면서 읽으니까 좀 되게 내 지식의 자산으로 쌓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것도 이제 책을 통해서 내가 책을 쓰려고 보니까 이제 나의 자료나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아 그런 메모의 습관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마침 읽었던 책이 또 그 메모에 관련된 다른 책이라서 홍보는 하지 않을게요. 정리를 잘하는 이제 그런 책이 나와서 이제 같이 이제 읽고 북토크에서 우리가 그런 책을 읽고 나누면서 좀 정리를 잘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지금은 다 뭐 태그해서 제가 지금 아이폰에다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하면서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 책을 쓰지 않았으면 별로 또 생각하지 않았을 이제 그런 지적 자산 이런 것들이 이제 넓어지는 것들이 이제 계속 경험을 했고 그래서 뭐 준비하지 않아도 아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만 가도 이 페이스에 내가 그냥 몸을 맡겨도 충분히 좀 잘 살아지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좋았고 사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그런 말을 저희 이제 회사에서 그런 말 진짜 많이 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제가 이제 아마존 거기 저는 이제 아마존에서 그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 하는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저희 그 창업자분의 책을 봐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뭐 실패로부터 배우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 잘 안 와닿잖아요. 팬시하고 너무 좋은 말인데 근데 사실 실패라는 게 거창하게 사업을 해서 망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데일리에서 또 잘 안 되고 뭐 회사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이것도 저한테는 사실 실패잖아요. 프로젝트에서도 성과 안 나오고 고가가 안 나올 때도 실패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제가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싱가포르 간지 이제 3년 됐어요. 이제 4년 차가 되는데 우리 다 똑같이 계속 얘기하는 게 저희는 사실 네이티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영어라는 그 챌린지를 계속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쩔 땐 너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도 계속 지금 영어 이거 영어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하면 한 번씩 꼭 준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짜증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또 내러티브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라이팅 쓰는 게 되게 중요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대학생처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뭔가 계속 이렇게 긴장돼 텐션이 있는 상태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싱가포르이 여유롭고 날씨도 뭐 덥고 이러니까 되게 뭐 릴렉스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업무도 그렇고 삶의 텐션이 계속 생겨요. 해외에서 살면 사실 내 땅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하고 태어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편안해도 그 기본적인 텐션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텐션이 근데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를 제가 뭐라도 더 해야 되고 사실 지금도 영어 책도 억지로 막 안 읽히는데도 억지로 막 읽고 그래 오늘은 5장만이라도 읽어보자. 막 그러면서 읽고 아이가 읽을 때 같이 읽고 뭐 너무 싫을 때 이제 뭐 영어로 된 만화책도 보고 이제 그런 게 아직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책도 사실 뭐 안 팔리면 어때? 대표님이 뒤에 계셔가지고 갑자기 말하곤 하는데 그런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어때 이거 하면서 사실 너무 재밌었던 게 이렇게 한번 출판의 프로세스를 쭉 한 번씩 알게 된 것도 너무 신기하고 출판사 대표님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아까 말했듯이 12명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 이 한 분 한 분이 그 지금 얘기하신 것만으로도 감이 오시겠지만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이제 살겠어요. 모두가 그렇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최고를 위해서 그 최선의 아웃컴을 내려고 얼마나 많이 근데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12명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조율을 하는 이제 기술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 거고. 아,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저는 좋았고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런 동료들이 이제 옆에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이제 끝으로 출판을 하고 사실 달라진 거는 네트워크. 이 책을 일단 책을 만들면서 제가 아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책을 보고 연락을 해 주시는 분들도 사실 있고 그리고 저도 이게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만 편한 사람만 계속 보려고 하고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잘 모르는 사람하고도 저 진짜 얘기를 이제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DM 주시면 예, 따로 뭐 커피챗도 하고 그런 걸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왜 이런 걸 나랑 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가 많이 달라진 거. 내 자신도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좀 자극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친구들 만나서 모여서 술 먹고 옛날 얘기 계속 하잖아요. 고려장 얘기를 끊임없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도 막 재밌고 그게 너무 좋았는데 아 요새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그게 자극이 되고 신선하고 막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막 그런 게 있어서 지금도 이제 그런 걸 지금 이 나이에라도 깨달은 게 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인맥이 너무 짧은데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가 넓어지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다음은 이제 저는 넥스트를 생각하는 건 그동안 이제 꼭 해보고 싶었던 거를 이제는 좀 해보려고 해요. 너무 뭐 회사형 인간으로 이제 자라서 잘하고 그렇게 살아만 와서 다른 거는 마음만 먹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싶었던 거 저는 사실 미술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보는 것만 좋아했는데 이제 그거를 해석하거나 막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다이브 딥해서 좀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커져서 이제는 좀 실천으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이제 하나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었으니까 넥스트는 이제 조금 더 원래 진짜 좋아했던 것들을 하면서 살면서 은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한맛 2호 방이라님이었고요. 우리 중에 아마 두 번째로 가장 어린 우리 손성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서 금융권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손성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저는 좀 간단했어요. 사실 이렇게 막 장황한 이유는 아니었고 저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살면서 공부할 때 이럴 때는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사실은 성격이 좀 단순한 편이고 생각을 깊게 하는 편이 아니어서 이거 하고 싶다 해야지 그럼 하고
이런 스타일에 되게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중간 실패도 많고 힘든 일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되게 고되고 힘들다라고 별로 느끼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 즐겁다, 괜찮아, 이 정도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는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와 진짜 힘들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 아니다라는 게 막 온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이제 지나서 저는 아이가 20개월 됐을 때 홍콩으로 온 가족이 같이 이주를 했는데요. 그 전에 한국에서 키우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홍콩에 와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오고 얼마 안 있어서 홍콩에 시위도 있었고 코로나도 터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거치는데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힘든 것도 있고 또 가족 간의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내 커리어도 있고 아이에 대한 교육 문제도 있고 육아도 있고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 그 시기를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언니들이 이런 계기로 책을 쓰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진짜 힘든데 우리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더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책을 쓴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당신만 힘든 거 아니고 나도 힘든데 그래도 요렇게 선을 넘어보니까 즐거운 일도 있고 기회도 생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 저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썼지만 내 맘대로 되는 삶이 없더라라는 게 그 이전에도 그렇지만 사실 육아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나를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결국에는 교육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부모님한테 굉장히 받은 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물리적인 게 아니라 항상 저한테 주셨던 메시지가 그런 거였어요. 너 할 수 있어. 근데 실패해도 돼. 왜냐하면 네 인생이 굉장히 길거든. 이거 실패한다고 다음에 네가 없는 게 아니야. 다른 거 하면 돼. 괜찮아. 항상 그렇게 약간 위로와 공감을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정제된 언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항상 뭔가 제 경험이나 그런 같이 했던 그런 대화 속에서 이런 것들을 풀이해 보면,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사실 이런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느 누구에게 이런 공감과 위로,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말을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엔 그 다른 사람의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들로 인해서 제가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힘든 상황에서도 그 다음 스텝을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상공과를 나왔는데 상공과의 주제가 최적화예요. 제 석사 시절에는 이제 최적화를 했는데 그 최적화의 방법이 하나의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1, 2, 3, 4 가지치기를 하고 다시 1-1 가지치기를 하고 2-1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게 체화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선택의 순간이 오면 그런 가지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갑자기 홍콩으로 발령이 나서 가야 되면 이제 뭐 하지? 아, 그 다음 스텝. 아이는 어떡하지? 그 다음 스텝. 남편은 어떡하지? 그 다음 스텝. 이걸 항상 머릿속에 막 좀 연습하는 버릇이 되어 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그런 행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기회가 와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런 가지치기 한 연습들이 싹 이제 머릿속으로 쫙 들어오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가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 이거는 저의 툴인 것 같고 그걸 자기만의 어떤 툴을 가지고 있으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선택을 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제 책을 쓰면서 제가 사실은 되게 독고다이 아나무인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내가 원하면 해야 되고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책을 쭉 쓰다 보니까 아 결국에는 사실 이게 다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있었고 지금은 저희 남편이 있고 저희 아이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모든 부분이 사실은 저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얼기설기 설계되어 있는 저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하고 그들의 도움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나 좀 철이 드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책을 쓰면서. 예.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뭐가 가장 제일 좋아라는 질문을 가끔 받는데요. 저는 사실 뭐 커리어 측면도 좋고 저는 지금 커리어적으로는 변호사지만 조금 더 약간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하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너럴리스트로서의 그런 길을 조금 더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 커리어적으로도 좀 고민을 하는 시기도 하고 그게 또 기회라고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해외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 그러면 저는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나는 가족이 좀 더 끈끈해지고 우리 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많아졌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살면 저 한국에 있을 때 서초동에 살았거든요. 근데 주위에 보면 어느 학교를 보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어느 학원을 보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마치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길처럼 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크려면 이런 걸 해야 돼.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왜 그래야 되지? 왜 저렇게 아이를 키워야 돼? 왜 길을 저렇게 가야 돼?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닌데. 근데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영어 유치원 보내야지. 그래, 다음에 어디 보내야지. 그런 게 한국에서는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리어 홍콩에 가니까 일단 아무런 정보가 없었고 그래서 처음에 딱 가자마자 제가 통총이란 곳에 살았는데 거기 그냥 있는 작은 유치원에 보냈어요. 인터내셔널 그 킨더가든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만족했죠. 재밌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하고도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어떤 학교를 보내볼까? 그 다음 스텝은 뭐가 될까? 아이한테도 많이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가족끼리 얘기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 한국 사회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꼈던 어떤 한국 사회의 일방 통행이 해외에 나가서 이방인으로 살다 보니까 약간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조금 더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평생 숙제는 저는 사실 멋진 엄마가 되는 게 평생 숙제거든요. 그 멋진 엄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제 일도 좀 놓고 싶지 않고 아이도 잘 키우고 싶고 오늘도 제가 지난번 교보문고 북토크 할 때도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북토크 가서 무슨 얘기하면 좋겠어? 이렇게 했더니 내 얘기하면 좋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물어봤어요. 엄마가 무슨 얘기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내가 잘해서 엄마가 책을 쓰게 됐다고 얘기하면 좋겠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아이가 본인이 멋져서 우리 엄마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평생 숙제는 멋진 엄마로 살자. 멋진 엄마가 되자. 이게 제 평생 숙제이고 앞으로 또 저희 언니들이 너무 대단한 언니들이 많아서 제가 진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처럼 멋지게 사는 게 네, 저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9번 임주영이고요. 네, 저는 홍콩에서 워킹맘들과 작은 북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프로젝트 같이 한 사람이고 그 얘기는 근데 이미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센 언니 캐릭터 재밌는 키워드인데 저는 센 언니가 되고 싶어서 된 적은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기 생각과 주장이 워낙 강했고 근데 그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센 언니가 된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공부를 굉장히 좋아했고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난 공부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그거를 머릿속에 이제 구조화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세상을 좀씩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항상 저한테 있었던 걱정은 내가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좌절할까 봐 되게 걱정이었어요. 쓸데없는 걱정인데 근데 주변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좋은 동네가 뭐 서초동이나 이런 좋은 동네가 아닌 데서 컸어요. 여러분들이 그 디즈니 채널에서 작년에 대박이 났던 그 무빙이란 드라마에 보면 거기 산곡동
상곡동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인천시 부평구 상곡동. 거기에 그 뭐지 어떤 캐릭터들이 숨어서 살고 뭐 거기서 이제 부인도 만나고 그런 좀 가난한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가 제 고향이에요. 전 상곡동에서 살았고 부모님도 상곡동에 사세요. 근데 사실 그 드라마에서는 약간 왜곡해서 당연히 표현을 했지만 거기 그 상곡동에서 자랐고 상곡 초등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1학년 13반 70번이었어요. 70번이야. 왜 70번이냐면은 그러니까 미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다들 중학교 가면 다 공부를 못 하게 된대. 성적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었어요. 어렸을 때. 나는 공부 잘하고 싶은데 그럼 저절로 성적이 어떻게 떨어져? 말이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죠 나름대로. 근데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제 고등학교 가면 다 성적이 떨어진대. 네가 여중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고등학교 가면 다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게 말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가봤어요. 갔더니 이제 저는 근데 보통 고등학교가 아니라 비평준화 고등학교 갔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였어. 그랬더니 이제 경쟁이 되게 치열해. 그래서 뭐 힘든 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하니까 그것도 잘 돼. 그러다가 그래 뭐 여자애들은 아무리 잘해봤자 뭐 고2가 되면 체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못한대. 고3이 되면 또 체력이 떨어진대. 아니 체력은 남자애도 힘들고 여자도 힘들지 뭐 갑자기 떨어져.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대학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시집 가면 또 뭐 다 여자들은 뭐 일을 못한대. 뭐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애를 낳으면은 뭐 다 여자들이 마시 간대.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열심히 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만 49세인데 이내까지 계속 열심히 할 수 있었다는데 제일 만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런이 소리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금융업 얘기로 넘어가서 남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우리 남편은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왜 행복하냐면 우리 남편은 그 세런이랑 살면 얼마나 편한지를 안 지혜로운 남자였던 거야. 그의 이상형이 힐러리 클린턴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보다 약간 더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적으로 좀 잘 나가지 못하고 좌절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나한테 그랬어. 자기를 언제 힐러리 클린턴처럼 성공해서 나 호강시켜줄 거야. 그래서 그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그랬는데 아무튼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 결정해 주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금융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금융업이 있고 이제 뭐 금융업만이 아니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여성들이 좀 돈 되는 데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뭐 꿈도 좋고 뭐 다 좋지. 그래서 꿈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기왕이면 돈이 되는 좀 꿈을 좀 쫓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성들이. 왜냐하면 돈하고 권력은 보통 많이 같이 가잖아요. 근데 좀 권력이 되는 거, 돈이 되는 거 아니면은 좀 이렇게 약간 뭐 뜯어먹을 게 많은데 좀 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뭐 소소하게 나만의 꿈을 갖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왜 꼭 직업으로 해야 돼? 취미로 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은 신문에도 맨날 뭐 AI가 어떻고 그런데 뭐 AI가 해서 무슨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아니 그러면 AI 그러면 먹고 살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나는 그 AI를 해서 뭐 다 수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대. 아니 그 말이 되겠어요? 그거를 누군가 만들고 관리하고 하는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더 컴퓨터 사이언스 수학을 공부를 하면 먹고 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고 살 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IT도 있고 뭐 금융업도 있고 뭐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반도체도 있고 많이 있죠. 아니 거기 사람들이 왜 공부 잘하는 남자들이 모이겠어요? 당연히 뭐 의학이나 법학도 있어요. 그쪽에 여학생들이 많이 진출한 것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외에 저같이 금융업이나 이공계 안에도 되게 색깔이 다양하죠. 반도체도 있고 뭐 IT도 있고 IT 안에도 엄청 많아요. 꼭 컴퓨터 사이언스만이 아니라 통계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수도 있고 그쪽을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아니 저거는 그냥 처음부터 그거는 나하고 먼 얘기 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은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금융업도 한국에도 크게 있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이 지역의 허브가 되는 동네에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인력 시장이 두터워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내가 뭐 좋은 은행에서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나와야 됐어. 그러면은 사실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홍콩 같으면 내가 뭐 홍콩에서 좋은 은행에 다니다가 뭐 구조조정이 됐어. 그러면은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약간 낮은 은행에 가서 버티고 있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와요. 그리고 약간 그 나이에 대해서 한국 같으면 40대가 되면 뭐가 안 되면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있죠. 그게 에이지즘이라고 하는데 홍콩하고 싱가포르만 해도 그게 훨씬 덜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제 거의 50이 다 돼서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회사에서 나가게 되는 일 있더라도 뭐 다른 직장을 뭐 똑같이 좋지 않더라도 구할 수 있을 거라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보면 좀 더 버티고 있고 다음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주변에서 다 그렇게 됐어요. 잠깐 뭐 나와서 뭐 좀 힘든 시간이 있어도 결국 다 좋게 다 잘 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훨씬 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 기회는 꼭 누가 특별히 멘토가 와서 무슨 비밀리 알려줄 필요 없어요. 다 신문에 있고 인터넷에 있고 그냥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제발 네이버 검색만 하지 말고 구글 검색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이버는 굉장히 물론 너무나 좋은 포털이지만 거기엔 또 거기만의 이해관계가 있고 한국어로 된 내용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어를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뭐 크롬 트랜슬레이터도 있고 방법은 너무나 많은데 제발 구글에 가서 관심사를 이렇게 잠깐 보시고 하면은 훨씬 많은 길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특히 뭐 홍콩 금융업하는 봐도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한국인들이 좀 더 차리할 자지가 제가 봤을 때 주관적인 기준으로 많은데 많이 안 오세요. 물론 한국이 너무 이제 생활도 좋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더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관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음 수학 사랑에 대해서 제가 수학 전공자인데 수학을 학부에서도 수학과를 나왔고 이제 수학 박사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금융업을 할 수 있냐라고 이제 당연히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응용 수학의 분야 중에 뭐 생물학하고 겹치는 응용 수학도 있고요. 저처럼 금융에 어떤 이제 수학을 많이 쓰는 분야들이 있어요. 뭐 파생금융 상품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쪽을 공부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됐고요. 뭐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수학이 굉장히 좋은 전공이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일 잘한 선택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수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적으로 저 자신을 굉장히 많이 챌린지할 수 있었고 원래도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였지만 제가 생각하는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 뭐 비교할 수 없이 상승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매일 많은 새로운 거를 공부하면서 하는 그런 업무를 할 수가 있고 근데 꼭 저같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자기가 나는 뭐 고등학교 수학 그래도 괜찮아 재밌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꼭 그런 챌린징한 그런 전공을 뭐 수학이든 물리학이든 뭐 통계학이든 뭐 경제학이든 좋은 전공들 많잖아요. 저는 꼭 강력하게 권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석사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실무에 뛰어드실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냥 너무 애매한 전공보다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뭐 한국에서 요즘 뭐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돼가지고 뭐 수학을 뭐 줄이자 뭐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글쎄 뭐 그거는 이제 되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이 수학을 잘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고등 수학에서 함수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저는 수학을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큰 힘이 될 거라고 강력하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미적분을 가지고 나가서 뭐 최적화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거를 정리하고 그런 사고 과정이 굉장히 여러분을 똑똑하게 해줍니다. 저비용으로. 아니 그냥 뭐 수학 문제집 한 번 푸는 거 뭐 2만 원, 10,000원, 2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하지만 뭐 지금 나가서 무슨 코칭을 받으려고 그래봐 몇십만 원씩 들지 않아요? 훨씬 저비용으로 최고의 교육 방법이에요. 여러분한테도 여러분의 자녀한테도. 그래서 저는 수학 공부를 자기 자신의 지적 능력을 사고 능력을 올리는 그런 훈련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책을 출판하고 달라진 점은 이제 저는 원래 제가 책을 출판하면 제 전문 분야에 대한 책을 출판할 줄 알았어요. 뭐 파생금융 상품이라던가 위험 관리라던가 그런 거 사실 원래 쓰고 싶었는데 한국 시장이 너무 작고 이제 외국 시장을 사실 쓰면 좋은데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시간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애매하게 있고 그럼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제 저도 이제 저는 잡다한 취미가 엄청 많아요. 그걸 다 얘기하면 몇 시간이 걸려도 끝이 안 나요. 뭐 미술사는 당연하고 뭐 재봉 요리 뭐 아무튼 끝도 없는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과 그다음에 뭐 역사 어쩌고저쩌고 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책을 출판하고 달라진 점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기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이제 브랜딩도 하게 되고 제가 좀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주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선 넘은 여자들 캐릭터로서
또 한국 여성분들에게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남성 여성 다 불문하고 특히 또 해외 금융에 관심 있는 후배들에게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혹시 뭐 더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